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평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은 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빛이 평광이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 평광의 종류에는 직선 평광 또는 직선 평광이라 그러기도 하고 평면 평광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평면 평광 또는 원 평광, 원도 좌원 평광, 우원 평광 또는 타원 평광 등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원 평광 또는 타원 평광은 이 전기장의 방향이 한쪽 방향이 아니고 직선 평광도 사실은 한쪽 방향은 아니죠. 한쪽이 됐다가 또 반대쪽이 됐다가 이게 한쪽 크기도 자꾸 변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상이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원평광, 타원평광이 딴 게 아니고 방향이 도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직한 두 직선 평광 빛을 합치면은 원이 되기도 하고 타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라는 걸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분해하면은 다 직선 평광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다루는 거는 직선 평광만 주로 다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E 이꼬르 E 제로의 y 방향으로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거죠. 요거는 x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여기 x고요. 이 y축이고 z축도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y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t 이꼬르 제로일 때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y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이런 거를 직선 평광 또는 면으로 보면은 진행 방향하고 전기장 방향이 만드는 면이 있죠. XY 평면이죠. 그래서 그 평면에 전기장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평면 평광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렇게 직선 평광된 이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면은 통과하고 난 뒤에 빛은 이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기가 변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물질이 있는데 그걸 편광자라 그럽니다. 편광자. 영어로는 폴러라이저 이렇게 하면은 편광시키다라는 동사죠. 어디다 R 자리를 붙이면은 편광시키는 것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걸 편광자라고 하는데 이게 물질이에요.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은 이 편광자는요 특징이 특별한 축이 있습니다. 특별한 축의 방향이 축이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방향이죠. 특별한 축이 있어가지고 축이 존재하여 이 축 방향으로 직선 편광된 빛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은 차단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편광자라 그럽니다. 특별한 축이 존재하여 이 축 방향 참고로 이 축을 편광축이라 그럽니다. 주어진 편광자의 편광축 폴러라이제이션 엑시스죠. 편광축이라 그러는데 이 축 방향의 으로 편광된 직선 편광된 거겠죠. 축 방향이니까 편광된 빛은 통과시키고 이 축의 수직한 방향 의 빛은 차단함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편광자라 그러고 그 축이 편광축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자,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이제 자 빛을 x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빛을 그리겠습니다. x 방향. 자 여기 이제 편광자를 놓습니다. 편광자에 이제 물질을 이렇게 놓는 거죠. 네, 축의 중심이죠. 이렇게 통과하도록. 자, 이 편광자의 특별한 축이라고 적은 이 부분, 그 축의 방향을 빨강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여기 이제 편광축의 방향이에요. 자, 근데 입사되는 빛이 만약에 이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이 입사되면은 그대로 통과하고, 그게 수직인 방향, 지금 이제 여기 y축이니까요. 이걸 y축이라 그럴까요? 이걸 y축이라 그러고, 이제 수직한 축이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z축이라 그럽시다. y 방향으로 편광된 거는 이제 여기 바로 편광자입니다. 폴러라이저. y축 방향으로 편광된 빛은 그냥 통과하는데 이 물질을 x축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보고요. 진행하는 방향에 이제 수직하게 이제 폴러라이저라고 불리는 편광자라고 불리는 물체를 이제 수직하게 놓은 거죠. 근데 이제 Z축 방향으로 편광된 빛은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임의의 방향에 폴러라이즈 된 거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반드시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이라 해야 되니까 YZ 평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꼭 Y축이 아니고 Y축하고 Z축 사이를 지나는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 이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 그러겠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입사된 이제 빛이 입사됩니다. 그래서 입사광의 전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E 이꼬르 이제 E 제로인데 E 제로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보면 요거 투영시키면은 요렇게 투영시키면은 Y 성분, Z 성분 다 있죠. Y 성분은 뭡니까?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Y 성분이고 Z 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Z 해시 됩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요 벡터는 방향이 Y축에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Z축 쪽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진 단위 벡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뭐 항상 붙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하면 여기 이제 x축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폴러라이제이션 그 방향은 요 그림처럼 y축의 세타만큼 기울어진 방향이죠. 이게 이제 입사가 됐다 가정합시다. 그럼 요건 사실 빛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E0 코사인 세타 여기 진폭이 되고 방향은 y 방향이 되고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고 그다음 나머지는 E0 사인 세타가 진폭이고 z 방향이죠. 그 빛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항상 벡터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개의 빛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한 개의 빛으로 보느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 봐도 되고 저래 봐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게 좋은 게 이제는 여기 입사광의 전기장인데 이제 통과하고 난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 후. 자, 편광자로 통과합니다. 자, 편광자 폴러라이저라 그러죠. 를 통과한 후의 전기장. 자, 이에 이제 통과한 후니까 통과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개 중에서 말이죠. 여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는데 요 첫 번째 거는 통과되고 두 번째 거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통과된 것만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E0 코사인 세타의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게 다예요. 이게 통과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건 이제 요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이거 뭐 디텍터 같은 걸 놔가지고 이제 빛의 세기를 관측하는 거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전기장 자체를 관측할 수는 없고요. 세기를 관측할 수 있는데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입사라 그러겠습니다. 입사. 그 입사의 전기장과 통과의 전기장을 비교해 보면은 자, 입사의 요 전기장, 입사는 요거죠. 요 전기장, 뭐 두 개 합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진폭이 제로죠. 요거는 방향이죠. 단위 벡터입니다. 요거는. 근데 통과한 빛의 진폭은 요게 되죠. 그래서 밝기 위주로 보면 I 입사광의 밝기는요. 요 참고로 I는 전기장의 절대치 제곱에 비례하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뒤에 부분 다 똑같으니까 그러고 절대치 제곱하면은 이제 단위 벡터는 그 1로 가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디에 하느냐면 E0에 요거 절대치 제곱에 비례하고 E의 I 통과는 E0의 진폭이 코사인 세타가 붙어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죠. 비례상수 똑같으니까 그 요거를 우리가 요 입사되는 요거를 I0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편광자를 통과하기 전에 입사하는 빛의 밝기를 I0라고 놓으면은 요거는 뭐 똑같습니까? E0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붙죠. 그래서 I 통과는 I 입사는 I0입니다. 그따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편광자를 통과한 뒤에 그 원래 편광된 빛이 편광자를 통과하면은 그 축하고 편광의 그 방향하고 입사되는 빛이 지금 편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선 편광이니까 편광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하고 편광자의 축, 그걸 편광축이라 그랬죠? 편광자의 편광축 방향하고 각도가 세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밝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좀 어두워졌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식이 바로 이 법칙이죠. 바로 말루스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말루스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각도가 만약에 0도면 어떻게 되느냐? 각도가 0도란 얘기는 입사되는 빛의 편광 방향이 편광자의 편광축과 일치할 때죠. 그때는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가 0이니까 1이죠. 그래서 I0 그대로 전부 통과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 세타가 0이면 이때는 이 통과된 빛의 색이나 입사광의 색이나 똑같아요. 그의 반면에 이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편광자의 편광축의 방향이 입사광의 편광 방향하고 수직이 되는 경우죠. 수직이 된단 말이죠. 그때는 I 통과의 값은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편광자의 역할은요. 수직인 방향, 입사되는 빛이 편광축의 수직인 방향의 빛은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빛의 이게 전기장을 갖다가 이 축 두 개, 축 방향 그 편광축 방향과 그 수직인 방향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눴을 때 그 수직인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광자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자, 이제 입사광이 이렇게 입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광자의 이 방향을 약간 오른쪽에서 보는 걸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이건 입사되고 이건 통과합니다. 여기 이제 편광자예요. 두께는 안 그리겠습니다. 아주 얇은 건 아니죠. 두께가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축을 갖다가 편의상 축 방향입니다. 이게 편광축입니다.
자, 축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편의상 한 방향을 그린 거죠. 뭐 어떤 쪽으로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질문의 내용은 입사되는 빛이 특별한 편광 방향을 가진 게 아니고 편광 방향이 아주 불규칙적인 그런 어떤 혼합광이에요. 혼합광. 축이 그냥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양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합성파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거꾸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딱 합쳐진 말하자면은 전혀 이제 특별한 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unpolarized beam이라 그러죠. unpolarized beam이에요. 라이트 빔. 이게 이제 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편광되지 않은 빛이죠. 일반적인 이제 전원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빛은 특별한 한 어떤 소스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막 그냥 이 합성파가 나오는 거죠. 그 방향도 다양하고 뭐 당연히 파장도 다양하고 그리고 폴러라이제이션 된 그 방향이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하나는 다 이제 편광축이 있다고 봐요. 편광 방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입사광 요거는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전부 비간섭적으로 보면 됩니다. 비간섭적인 빛들이다. 전기장들의 합이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입사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마다 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일일이 전부 다 하기는 곤란한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특별한 빛 하나를 봅시다. 빛 하나를 보면은 그 빛에 입사되는 게 예를 들어서 빛 하나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1이라는 넘버를 줍시다. 그럼 I1이 있겠죠. 여기 이제 뭐냐 하면은 요 I1이 말이죠. 통과하기 전에 입사 시의 I2도 마찬가지겠죠. I2도 있겠죠. 이거는 빛 1의 색이고요. 빛 1의 색이고 요거는 입사 시의 빛 2의 색이 이래 쭉 합치면 되겠죠. 요것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과한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입사 시의 빛의 색이고요. 자, 이제 이 통과 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적어볼까요? 통과 후에 빛 1은 요거는 I1에 요 빛 1에 이제 축이 있었겠죠. 그 축에 이제 이 편광축하고 요 빛 1의 그 편광 방향 이루는 각도가 세타1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이제 빛 1의 통과 후에 색이죠. 그다음 빛 2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I2의 코사인 제곱 세타2입니다. 요 세타2는 뭐겠습니까? 빛 2의 전기장 방향과 그리고 편광축의 방향 사이의 각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럼 통과 전의 빛의 색이 이거는 이제 총합이죠. 이거는 참고로 각 빛들은 서로 간섭적이지 않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빛의 세기의 합으로 주어지죠. 이건 I1 더하기 I2 더하기 딴딴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럼 통과 후는 어떻게 되느냐? 통과 후의 빛의 세기는요. 이제 이것들의 합이죠. 요거 빛의 세기는 I1의 코사인 제곱 세타 1 더하기 I2의 코사인 제곱 세타 2 더하기 딴딴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세타 1하고 세타 2 이게 아주 그냥 뭐가 될지 뭐 랜덤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을 내야 됩니다. 요 각도에 대해서는 평균을 내야 된다. 근데 잘 아시죠? 코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값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I1, I2 이런 것들은 안 변하는데 뒤에 나오는 각도라는 게 말이죠. 빛 1이 1의 빛 1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래도 되고 그냥 합치는데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그냥 평균값을 대입한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대입합니다. 평균값 대입하면은 뒤에 나오는 거는 전부 2분의 1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전체 이꼬르 첫 번째 I1의 요놈의 평균값도 2분의 1이고 두 번째 I2의 요것도 2분의 1이고 물론 각도는 다르지만 이 다른 게 다 랜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의 1씩 곱한 걸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분의 1 곱하기 I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되느냐. 통과 전에 빛의 세계하고 통과 후의 빛의 세계를 보면은 통과 후의 빛의 세계는 통과 전의 빛의 세계의 반이 된다. 그 후의 빛의 통과 후입니다. 세기는 전의 빛의 세기의 딱 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루스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코사인 제곱 세타의 분포가 이게 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분의 1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안경을 끼는데 이 폴라로이드 방금 제가 소개한 편광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폴라로이드 안경이거든요. 폴라로이드. 이 폴라로이드라는 물질로 만드는 이제 유리 안경이 아니고 폴라로이드 안경이 폴라로이드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좀 특수합니다. 이 보면은 이제 분자 배열이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빛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특별한 방향으로의 빛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이제 통과 안 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데 그냥 유리로 된 안경을 쓰면은 그 빛이 다 들어오겠죠. 전부 다 통과하니까 특별한 뭐 편광축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폴라로이드로 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게 방금 우리가 봤듯이 특별한 축이 있어가지고 그 축의 수직한 성분은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이 밝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광된 이 색안경,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만큼 빛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편광자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특정한 축이 있어가지고 그 축을 편광축이라 그랬죠. 편광축 방향은 100% 통과. 그리고 여기 수직한 방향, 요거의 수직 방향은 0% 통과.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그 특별한 축이 있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말이죠. 이 편광축 방향이라 할지라도 100% 통과는 못합니다. 그래서 100% 통과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 방향이라고 해서 또 완전 차단은 안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조금 다른 값이다. 그리고 100%는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100보다 작은 값으로 더 작은 값으로 그다음 0%는 더 큰 값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편광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편광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을 감안한 실제적 편광자다. 그러면 말이죠. 요때는 이 이제 여기 이제 이 혼합된 빛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양사방으로 다 이렇게 방향을 다 가지는 이 unpolarized 편광되지 않은 빛이죠.
자, 빛이 입사돼 가지고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죠. 이렇게 통과하고 난 뒤에 빛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말이죠. 특별한 방향이 있긴 있겠죠. 이렇게 특별한 방향을 요렇게 여기 평광축입니다. 특별한 방향은 있지만 아까 이상적인 경우처럼 요 방향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이 통과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요 방향으로가 많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방향은 조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요 방향과 요 방향을 보면은 평광축 방향으로는 많고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겠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게 수직한 방향으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통과하는 성분이 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 요 통과된 요 빛, 요거는 편광되지 않은 빛이고요. 이제 통과된 빛은 이것도 그럼 편광되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편광됐다 그럽니다. 부분적으로 편광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편광됐으면 이 부분적이란 말은 아까 말했듯이 축 방향과 수직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축 방향 성분이 더 많고 그다음 수직 방향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정도가 있겠죠. 그거를 편광도라 그럽니다. 편광도. 그래서 디그리 오브 폴러라이제이션. 디그리 오브 폴러라이제이션이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 빛을 갖다가 이게 전부 이제 간섭이 안 되는 비간섭성인 빛이기 때문에 요 저 밝기 값을 계산할 때는 개별적인 빛들의 밝기를 그냥 단순하게 합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평광도를 밝기 가지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평광도를 P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평광축 방향으로 그 편광된 빛의 밝기 빼기 그 수직 방향으로 그 편광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편광축 방향으로 편광된 빛도 있고 또 이제 그 수직 방향으로 편광된 빛도 있겠죠. 그 두 개를 따로 이제 그룹 지어 가지고 그 두 개의 차이를 합으로 나눠준 거. 이거를 편광도라 그럽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I 수직이 0이다. 이건 뭡니까? 전부 차단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P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편광된 거죠. 그 편광도가 1이다 그러면 그거는 부분적인 편광된 게 아니고 완전 편광된 거죠. 이거는 편광된 빛이 되는 거예요. 통과한 빛이 편광된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과한 뒤에 봤더니 여기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뭐 보니까 두 개 다 그냥 통과되더라. I 이거나 I 수직이나 평행 방향이나 수직 방향이 똑같아라 그러면 이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로가 되죠. 이 제로가 되면 이거는 unpolarized 비편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광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실제로 측정하느냐? 자, 이제 편광자가 있는데 편광자 통과된 빛을 이제 이렇게 관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쓰느냐 하면 디텍터를 씁니다. 그 디텍터 앞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 편광자 여기 편광자라 그럽시다. 이거는 이상적인 편광자가 아니고 현실적인 편광자. 이상적인 거는 뭐 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만은 이상적인 편광자라면 축 방향만 통과하고 수직 성분은 아예 차단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unpolarized 빔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뭘 놓느냐면은 요것도 편광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좀
비교적 이상적인 건 가정하기를 이상적으로 봅시다. 이상적으로 봐가지고 자 여기에 디텍터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디텍터가 여기 이제 디텍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빛의 세계를 실제로 관측하는 장비죠. 이렇게 통과된 빛이 이래 와가지고 이제 요 편광제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이상적이니까 요 축 방향으로 딱 놓고 이렇게 이상적인 편광제를 놓은 다음에 디텍터를 보면은 요거는 요 통과한 여기에는 이제 아까 소개했듯이 부분적으로 편광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partially polarized 빛입니다. 영어로 이제 partially란 말을 쓰죠. partially.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디텍터를 놔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될 때는 말이죠. 요 방향을 편광자의 방향을 이상적인 편광자의 방향을 요 두 앞에 있는 현실적인 편광자하고 이상적인 편광자의 축을 동일하게 둡니다. 그래가지고 요 재면은 이제 요 I 패러렐 측정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상적 편광자의 편광축이 여기에 같도록 이꼬로 요 현실적 편광자의 편광축과 같도록 해가지고 디텍터에 관측된 그 세기를 요 I 패러렐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I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상적 편광자의 편광축과 그 다음에 현실적 편광자의 편광축이 수직이 되도록 한 거죠. 자, 이 수직인 성분도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I 패러렐, I 퍼펜디큘러한 수직인 이것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요놈이 예를 들어서 IM이고 그다음 I 수직을 봤더니 이거 0이 아니더라. 요것에 예를 들어서 0.2배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편광된 빛의 편광도 P 값은 뭐가 되느냐? 이건 요거 쓰면 되죠. IM 빼기 0.2 IM over IM 더하기 0.2 IM 해주면은 1.2분의 0.8이 되죠. 1보다 작은 값이죠. 1이면은 이제 완전히 편광된 건데 1보다는 작은 값이죠. 얼마입니까? 이건 0.4로 나누면은 3분의 2가 됩니까? 0.66쯤 되네요. P는 대략 0.67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보면은 여기 편광자라고 불리는 요 이제 축이 있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축이 없다. 그 어떻게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빛이 이래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이 빛 들어오기 전에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셜리 편광됐느냐 아니면은 풀리 편광됐느냐 아니면은 전혀 편광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 빛의 P 값이 얼마냐 이래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말이죠.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요 빛에다가 요 디텍터 있죠. 요 편광자가 있고 요 이상적 편광자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디텍터가 있죠. 이렇게 요 한 세트로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 편광자의 편광축을 돌리면은 쭉 돌리는 과정에서 요 빛의 세기가 맥시멈 되는 데가 있고 미니멈 되는 데가 있죠. 맥시멈 있고 미니멈 있을 거 아닙니까? 맥시멈 미니멈이 똑같은 얘기는 이게 돌리더라도 전혀 이게 밝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unpolarized예요.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 이제 P는
I 맥시멈 빼기 I 미니멈이죠. 이거를 이제 대준 거 더하기 I 미니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에서 여기 평강축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은 당연히 평강축 방향으로 맥시멈이 되겠죠. 그걸 I 패러렐이라 그러고 그다음 수직 방향이 이제 미니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맥시멈 미니멈이 어느 쪽이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모를 때는 그냥 이걸 돌려가면서 이거 돌립니다. 돌리면서 요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측정해 가지고 그 측정값이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맥시멈 미니멈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강도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실제로 이제 평광에 대한 얘기가 광학에 군데군데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이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이 우리가 배운 광학적인 이 현상들 속에 이 평광이라는 게 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